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원의 고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뭘 공부를 할 거냐면요, 제6장 진료 행위료 산정 기준 및 지침에 대해서. 근데 이 6장은 이제 한 주로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2주, 3주, 2주나 좀 길면 3주를 거쳐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우리 진료 행위료이다 보니까 행위료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진료 행위료는 기본 진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료, 영상의학, 진단료, 방사선 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 이양요법료, 굉장히 많아요. 조산료, 혈액, 식대비. 그래서 이제 행위에 따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산재든 청구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가산할 거는 가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청구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 6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장 같은 경우는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좀 골치 아프기는 하는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본 진료료가 있거든요. 네. 기본 진료료는 우리가 가로 표시를 해요. 네. 그래서 행위료 산정 기준이 가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쭉쭉쭉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로 시작을 한다. 여기 진찰료 가-1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는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서 하고, 이번 학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구나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기본 진료료는요, 여기 보시면 진찰료 있죠. 진찰료, 입원료, 기타 진료료 이런 것들로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진찰료부터 살펴볼 건데, 진찰료는요, 여기 보시면 기본 진찰료에다가 외래 관리료를 합친 것을 진찰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진찰료는 말 그대로 진찰.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병이라든지 증상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을 진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찰료는 어떤 치료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가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 진찰료다. 그래서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나중에 이제 명세서 작성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일란이 있고 이란이 있는데, 이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진료료 같은 경우 일란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일란은 종별 가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외우는 거는 다음에 외우고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진찰료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병원에 다들 가보셨잖아요. 초진료가 있고 재진료가 있어요. 그래서 초진료 같은 경우는 해당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는 초진료를 내시게 되고요. 재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을 때는 재진료를 우리가 진찰료로 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환자가 진찰을 안 받고 그 전에 이제 진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연속해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연속해서 주사를 받았을 때는 또 가산해서, 그러니까 감산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와상 환자라던가 장애가 동반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자주 오시기 어려우니까 환자 가족이 내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장애인이나 와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진 진찰료의 50%만 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와서 처방을 받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가 같은 경우는 매년 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 아까 그 건강보험에서 좀 배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30%, 100% 가산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0%를 가산하는 거는 우리 야간. 그래서 이제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시에 이렇게 평일에 이제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진찰료에다가 30%를 가산하게 되는 거고요. 공휴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3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 가산이 있죠. 100% 가산 같은 경우는요,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이나 병원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이렇게 밤에 심야에 그래서 8시부터 그 다음날 7시에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 진료료의 100%를 가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국에 많지는 않은데 꼭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소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찰료는 다시 한번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를 포함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일회 처방이라던가 환자가 직접 내원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 점수가 다르다. 그런데 환자 가족이 내원하는 거는 아무나 내원하는 게 아니라 반복 처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상 환자라든지 이제 그 중증 질환자라든지 장애가 동반되신 분들은 뭐 약을 뭐 2달치, 3달치를 리피트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 진찰료의 50%만 산정을 한다. 자, 그리고 30% 가산하는 거는 평일에 야간에 토요일은 1시, 공휴일은 30% 가산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0% 가산하는 거는 종합병원 제외된 의원병원급에서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심야에 진찰을 했을 때는 100%를 가산하겠다라고 아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진료가 있었고 재진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에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재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는 초진료를 내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병이 완치가 되면 당연히 안 오시겠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진료를 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상병이 완치됐는데 90일 이후에 또 이 환자가 오셨다라고 하면은 또 초진료로, 그러니까 완치 후에 오신 90일 이후에 오신 분들은 초진료로 다시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찰료 금액 같은 경우는요, 그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수가로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종별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부터 시작을 해서 상급 종합병원은 각각 다르다. 요거는 이제 그 수가 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진찰료. 예. 그래서 매년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수가 코드를 매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일자라서 올해는 조금씩 올라갔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당일 진찰했을 때 야간 평일에 하면은 30% 가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공휴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30% 가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 진찰료는 AA155에서 이제 30% 가산을 하느냐, 공휴일이냐, 평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나이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 1세 미만이냐,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코딩하는 게 다르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진찰료가 차등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입원료 산정 지침을 볼게요. 우리 이제 입원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의학관리료,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입원실에 와가지고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의학관리료라고 해서 그 총 입원예 산정에서 40%를 이제 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간호사가 이제 환자에 대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간호관리료라고 해서 2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5%는 병원관리료인데요. 왜 우리 입원실 같은 경우는 환자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침구에 해당하는 세탁 비용 같은 것도 들 테고 각종 소모 비품도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병원 관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는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의사가 하는 행위, 간호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기본적으로 병원 관리료는 35%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원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하루 입원료는요, 정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해서 1일당으로 입원비가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시간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퇴원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은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료 체감이 있는데요. 뭐 장기 입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입원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자 입원료를 체감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의료기관에도 환자 본인 부담금에도 이렇게 퍼센트를 이제 구분을 해 놓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 1일부터 15일까지는 요 구성의 100%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16일부터 한 달 30일까지는 10%가 떨어지죠. 90%를 청구할 수 있고요. 31일 이상부터는 85%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한테도 너무 장기 입원되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을 똑같아요. 예, 이렇게 날짜는 똑같은데 20% 원래 입원비가 20%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15일에서 16일에서 30일까지는 10% 올려서 30%, 31일 이상은 거기에다가 또 10%를 올려서 40% 이런 식으로 입원료를 좀 체감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입원료 같은 경우는 그 입원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종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입원실인데 만약에 신생아 입원료가 있거든요. 신생아 입원료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으면, 신생아가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 후에 보험급여 후에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쭌디스가 있거나, 그러니까 황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얼리본 좀 이제 일찍 조산을 해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이러면은 뭐 인큐베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러겠죠. 이럴 때는 이제 보험급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분만 후에 질병이 없는 신생아 그 산모 진료비 같은 경우는 그냥 신생아 입원료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원료에서도 30%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 가산하는 거는 여기 세 개가 있죠. 내과 질환자, 정신과 질환자, 그 다음에 만 8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요, 소정 점수에 30%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외 것들은 이제 원래 그 입원료 산정 지침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30% 가산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입원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험 기준에 이거는 격리실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솔레이션, 격리를 필요로 하는 이런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인데요. 일단은 격리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면역이 억제된, 그래서 일반 환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염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일반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격리실에다가 입원료 산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집중 화상 처치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아니면 이제 격리실. 그래서 3도 이상의 36% 이상의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할 때는 격리실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그 화상은 1도부터 3도까지 있고, 우리 몸을 전체로 100%로 봤을 때 우리 그 화상 같은 경우는 뭐 구의 법칙이라고 해서 머리는 이제 앞뒤 해서 18%고, 몸통 같은 경우도 앞뒤 해갖고 18%씩 해서 36%가 되는 거고요. 팔은 양쪽으로 9%,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앞뒤 해서 18%씩 양쪽으로, 그 다음에 생식기 1% 해갖고 토탈 100%로 보는데, 그 100%에서 36% 이상이 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격리실을 이제 사용을 하면 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케어룸이라고 해서 납병동. 납병동 같은 경우는 우리 정신과 납병동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분만 후에, 이제 입원을 안 하시고 당일 귀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로 이송을 하셔가지고 입원을 하지 않아서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케어룸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에서 처치를 받고 나서 이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6시간 이상 observation, 관찰한 후에 그날 귀가를 하면 이것도 데이케어 입원료로 이제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신과 납병동 같은 경우도 6시간 진료받고 이제 당일 귀가하면 되는 거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이 진료비, 입원 진료비가 20%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료 산정 지침 같은 경우는 입원실이 뭐 격리실이냐, 뭐 신생아냐, 아니면은 우리 뭐 ICU냐, 중환자실이냐, 아니면 서브 ICU냐, 뭐 집중치료실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산정 지침이 조금씩 다르니까 얘 같은 경우도 꼭 외워라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입원료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원료에서요, 우리가 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등으로 해가지고 1등급부터 7등급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놓거든요. 근데 7등급까지 있는데 기준은 6등급이에요. 6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 점수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 일반 병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호 인력을 환자 대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좀 가산을 하거나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요. 종합병원 병원급이 있는데요. 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6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1등급, 그래서 간호 인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입원료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해요.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네, 그래서 50, 40, 30, 20, 10. 요렇게, 그래서 6등급 기준으로 해서 10%씩 이렇게 올려주는, 그래서 충분하게 간호 인력을 확보해라.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되어 있고요.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급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6등급을 기본으로 소정 점수로 산정을 해가지고 6등급보다 더 떨어졌다, 7등급이다 라고 하면 감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틀린데,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5%를 감산을 하고요. 그 이외 지역은 2%를 감산을 하겠다. 그래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라. 그리고 여기는 조금 달라요. 6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5등급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의 10%를 가산해주고 병원급은 15%를 가산해주겠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4등급은 5등급의 10%. 그 다음에 3등급은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4등급의 15%, 병원은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얘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1등급 같은 경우는 2등급 입원료의 10%를 더 가산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손이 가는 게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간호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차등으로 더 가산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감산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인데 1등급이에요. 1등급이면 이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 입원료가 34,23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50%를 가산을 해서 하루 입원료를 51,350원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병원 행정에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요 간호관리료 차등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여기 종합병원에서 7등급이다. 그러면은 5%를 감산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입원료가 31,500원인데
5% 감산을 하게 되면 29,930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 병동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6등급의 간호관리료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기본인데 이렇게 뭐 별도 산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야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내과, 소아과, 정신과는 30% 가산한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이렇게 늦게 퇴원을 하면 50% 별도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6등급일 때고요. 1등급으로 됐다 그러면은 금액이 달라지죠. 여기 보면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입원료를 코딩을 할 때 요 코딩을 잘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병원의 그 간호관리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요양병원은 우리 정액제란 말이에요. 요양병원은 하루 입원 그 환자당 1회 정액제가 되다 보니까 얘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액에다가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여기 보시면 상대가치 점수가 이렇게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입원료를 산정을 할 때, 수가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 차등 지급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일당 정액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원 일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져요. 요거는 우리 뒤에서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타 기본 진료료라고 해가지고 회송료라든지 협의 진찰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회송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그래서 다 회송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2단계 요양기관으로 이제 갔다 그러면은 다시 1단계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회송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회송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병원에서 했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다 이제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렇게 회송료를 이제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그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 같은 경우 해서 이제 그 진료 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재증명 수수료라든지 복사비 이런 것들은 가입자가 실비로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의 진찰료라고 해가지고 그 컨설테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컨설팅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내과 환자가 갑자기 뭐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한다. 근데 이게 내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정형외과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신경과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다른 과에 이렇게 협의 진찰 그 컨설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에는 30일에 5회,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0일에 3회, 병원급 같은 경우는 30일에 2회, 의원급 같은 경우는 30일에 1번. 그래서 우리 의원에서도
그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 과가 같이 있는 뭐 빌딩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협의 진찰료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협의 진찰을 하게 되면 협의 진찰의 결과서는 꼭 첨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타 기본 진료료로 만성질환 관리료가 있거든요. 만성질환에 따른 관리료. 그래서 얘는 이제 기간이 길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재진 환자에게 교육이라든지 상담 등을 통해서 합병증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체계를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 의원급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다가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보시면 한 달에 2번 이내로 해가지고 연간 최대 12번까지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료를 이제 그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서 연간 12회를 하는데 이제 필요하면 한 달에 2번까지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해서 24번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타로 다학제 통합진료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과 전문의가 모여가지고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진료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다 그러면 이제 뭐 내과 외과 뭐 근데 이 암이 이제 뭐 그 호흡기계다 그러면 흉부외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가 같이 모여서 이 암 환자를 치료를 하는 진료 형태를 다학제 통합진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추가로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 의료의 질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 관리료라든지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이런 것들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 관리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전담 전문의 관리료라는 게 그 2021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원 환자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환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 실시가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으로 그 병동별로 입원 전담 전문의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추가로 관리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죠. 일주일 동안 근로 시간이 평균 40시간 이상 이렇게 전문의가 병동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주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주 5일형 주간, 주 7일형 주간, 그 다음에 주 7일형인데 24시간에 따라서 수가 모형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요 입원 전담 전문의가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냥 뭐 100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입원 전담 전문의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환자당 이렇게 입원 전담 전문의가 이렇게 이제 그 마련이 되어 있으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일 1회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